수산청에 66년부터 80년까지 근무하다가 80년도에 전라도 출신이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없이 전두환 정부 때 해직이 됐어요. 해직되고 나서 35세 제가 66학번인데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1회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고 전주대에 90년부터 2004년까지 2004년에 중앙대 창업대학을 만들어 가가지고 거기서 25년 동안 있다가 지금 정년한 지가 15년이 됐고 지금 80세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은 마지막으로 이제 하려고 그래요. 80대 넘어가가지고 발표하러 다닌다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학회 활동 아무리 발표해봐야 내가 발표한 것이 정책으로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갈수록 내는 실망만 줘서 이제 학회 발표를 금년으로 마감을 하고 오늘 지금 이거 끝나고 나서 회계학회 부산에 가서 또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부 없애는 운동이에요. 지금 바로 간단히 말해서 왜 없애야 하느냐 하는 거. 그 당위성을 주위에 한 80페이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놨어요. 해양의 바다에 여러 가지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 철칙은 유럽에서 포르투갈에서 영국에서부터 스페인에서부터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바다를 정부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이런 중요한 나라가 바다를 중요한다고 말만 다른 나라에 없는 유일하게 해양수산부를 만들어 놓고 해양수산이 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를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에 우리가 한일 국교 정상화하고 난 다음에 농림부 수산부를 수산청으로 만들어 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는 동안 해양수산부를 전 세계의 수산 선진국으로 만들어 가가지고 했는데 김영삼 정부 들어서 가가지고 해운하고 건설부에 있던 해운하고 농림부 수산청에 있는 수산청하고 또 내부부 산하에 있는 해양경찰을 합의가 가가지고 해양수산부를 만들어 놓은 지가 30년이 지났는데도 개판이라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얘기예요. 포인트가 없어요. 아까 있었는데 합세션에서 했었는데 네. 아 저기 그래서 첫째 내용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인 문제점이 뭔가 전반적인 정치 경제적인 문제점이 뭔가 또 두 번째 우리가 강력한 해양수산에 관련된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해양수산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 얘기고 또 세 번째는 요새 디지털 플랫폼 이런 나라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어떻게 대응해 가느냐 우리나라의 수준은 인공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해양수산부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공유한테 여러분들이 하도록 하고 이게 이 주어진 시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관한 거, 정치, 경제, 이런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것들, 세계 경제, 국내 경제 이런 게 빨리 넘어가야죠. 그런 거 우리나라 이게 어렵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렵다. 우리나라 IMD에서 여러 가지 경제 성장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 취약점이 뭔가 하는 거고 한국의 사회가 6.25 동란을 해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6.25 동란 그 시점에 1950년대 우리나라의 GNP가 얼마였냐? 64배. 이북이 265불, 5배나 우리가 살았어요. 필리핀이 670불, 우리나라 10배나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건국에 가가지고 6.25 고치고 산업화돼 가가지고 민주
전주와 올림픽도 치르고 ICT 1인당 GNP가 만불이 넘어가가지고 지금 작년에 2023년에 3만 5천 일본을 능가했어요. 이런 상황으로 막혀내 가는데 코로나로 엄청 세계 경제도 어려졌고 우리나라도 어려워졌다. 2017년 문재인 정부부터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는 거 이거 딱 봐고 이거 꼭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 첫 번째 문제는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런데 정치가 경제를 발목 잡고 있다. 또 제일 문제 출산율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잘 했는데 한 가지 정책을 잘못했다. 하나만 잘 기르자 해가지고 그 저출산에 관련된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금년에 작년에 23만 명 100만 명씩 나왔는데 23만 명이 나가가지고 모든 것이 어려워져 있다. 그런데 한국의 노조는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전국의 노조 가입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 경제를 생산성에 따라서 월급을 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끼리 10%도 안 되는 그런 것에 가입하는 노동자들은 1억 5천만 원의 평균 임금이. 그런데 최저임금도 안 되는 2천만이 우리 이런 사람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노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백의 투명성이 개판이다. 우리가 세계의 10위권인데 백의 투명성이 제일 꼴찌 63위, 62위, 57위, 47위, OECD가 최하하다. 이렇게 개판이다. 이번에 이 4월 20일, 4월 10일 날 총선을 했는데 나라가 이렇게 빨강 파랑으로 좌우로 이렇게 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가가지고 23%, 21% 언제 보니까 21%. 이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무시하고 있는 여당이나 야당도 헌법자들이 주도를 해가가지고 이 나라가 정치 경제가 개판이다. IMF 회계 투명성이 이렇게 제일 꼴찌다. 우리나라 학교 출산율이 100만 명씩 났어요. 70년에 101만 명 났는데 그게 92만 명, 47만 명, 지금 금년에 작년에 23만 명이 났다. 이걸 해결을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거.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스카이 대학을 졸업을 해야 취업이 안 된다. 취업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어렵다. 세계의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전자정부가 유엔에서 전자정부로서 세계 1위를 계속 20년을 하고 있지만 IT와 관련되어 있는 걸 앞서고 있지만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법, 행정, 입법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사법, 행정, 입법이 개판이다. 대법원으로, 국회로, 정부로 이거 제대로 평가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거. 부동산 주기자 이것도 개판이다. 공평하고 새로운 조세정책 이게 말만 그렇지 엉망이다. 알아살림이 57조의 적자를 문재인 정부가 넘겨줬는데 윤석열 정부 87조를 해가지고 이거 법도 안 지키고 이런 나라. 우리나라에 단편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정치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원칙 없는 정치, 경제 발목 잡는 노사 갈등, 소득 양극화, 복지 부동, 공직사회, 불공정, 낙하산 인사, 상권 분리, 비민주국가, 부정국대 천국, 승자독식, 자아국대.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문제점이다. 우리나라가 6.25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고 우리가 65사불에서 3만 5천 불이 돼가지고 10위권이 돼 있는데도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면 우리가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같이 우리가 안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다. 정신 차려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려면 바다를 지배해야 한다. 바다를 지배해야 하는 나라 미국, 영국 이런 해양국가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그 바다를 중요시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가 하지 않는 해양수산물을 만들어내는데 해양수산이 개판을 치고 있다. 이런 거 좀 시간이 없으니까 보세요. 말하기 싫어. 바다가 삼면이
3명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한국의 국민들이 1년에 소비하는 수산물이 얼마냐? 그러면 1인당 61kg예요. 일본은 51kg. 전 세계에서 수산물을 제일 많이 먹는데 수산물을 그걸 충족을 하려고 하면 얼마를 해야 하느냐? 600만 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300만 톤밖에 필요 없다. 300만 톤께 조달이 안 된다. 외국에서 300만 톤을 수입해야 하는데 그 중국에서 90% 수입하고 이런 나라. 뭐 안 나오네. 이래서 수산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엄청 필요로 하는데, 그냥 우리나라의 디지털 플랫폼에 관련되어 있는 수종 인공지능의 발전을 하고 이러고 IT,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으로 봐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속하지만 이런 것을 제대로 소화하는 정책이 위험하다. 메타버스 경제, 메타버스를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이 발전을 해가지고 2016년에 클라우스 슈밥이 IMD 스위스에서 다보스에서 뭔 얘기를 했느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은 72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 생긴 것이 200만 개다.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역대 정부에 없는 일자리 창출 상한판을 만들어놨는데 이승만 대통령에서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일자리를 창출 못하는 실패하는 정부로 끝나고 말았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엄청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런 왜 지금 챗GPT가 나와가지고 지금 완전히 새로운 것이 2023년부터 바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수들이나 학교나 제일 안 변하는 것이 정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제일 또 안 변하는 것이 대학 교수들, 교육부, 행정학교, 정치학교가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부가 드러내는 논문을 이런 거 발표해가지고 반영이 돼야 하는데 어디고 뭐고 이 장관들이고 나와가지고 발표만 쓱 가버리고 이런 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반영도 안 하고 있는 행정학교가 이거 필요한가? 정치학교가 필요한가?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메타버스 경제의 환경이 바뀌어나가고 있는데 전혀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해야 하느냐? 해양수산부 대전환의 시대에 해양수산부 강국이 조건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나? 쉽게 끝내줍니다. 농림수산에 관한 것 1차 산업을 하는 것은 충청북도를 제외하고 산면이 바다로 되는 농업과 수산업이 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부는 수산은 어디로 가느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농림부 수산국으로 가든가 이명박 대통령 때 그래 농림부 수산부로 가든가 해양해운은 물류는 육해공군이 같이 가야 한다. 그러니까 해운은 육해공군이 같이 가끔 건설교통부로 하고 수산은 바다와 농산물과 수산물은 같이 경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같이 해야 한다. 바다에 있는 어민이 농민만큼 FTA라든가 사드라든가 우리 또 뭐 이런 포로라든가 이런 것 같아. 어민이 농민만큼 더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바다에서 하는 어민들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만큼이라도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농수산에 관련된 수산은 농림부로 가고 해운은 해양교통처 해운은 어디로 가야 하냐? 건설교통부로 육해공군이 가는 3차 산업과 2차 산업이 경험해가지고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종료를 짓고 마지막에 지금 그거 안 나오네. 마지막에 우리나라에
1930년대 마하트마 간디가 하는 얘기 7가지 죄악, 원칙 없는 정치, 피땀 흘리지 않는 노동, 애정을 갖추지 않는 그런 노동자들, 또 애정이 없는 과학자, 또 봉사가 없는 종교,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에 유엔에서 뭔 얘기를 했냐. 지속적으로 모든 국가가 성장 발전하려 하면 첫째, 일반적인 교양을 갖춰야 한다. 신문이나 잡지나 모든 것을 모든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두 번째, 부모 덕을 안 보고 자신 지금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능력을 갖춰야 한다. 세 번째, 많이 문명이 갖춰지고 자기 부모덕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져 있다면 노블리스 오브리제를 실천을 해야 한다. 뭘로? 많이 배운 사람은 안 배운 사람을 가르치고 돈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한테 기부를 하는 기부 문화가 돼야 하는데 최태원이 같은 놈, 조국이 같은 놈, 그런 놈이 있어가지고는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 결론은 해양수산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수산은 농림수산부로 가고 해운은 물류를 하기 위해서 건설 교통부로 가야 한다. 해운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열띤 강조님 너무 잘 발표해 주신 것 같고요. 나중에 좀 저도 이제 우리가 동아대에서 이제 부산에 있는데 지역이랑 멀지는 않는 거니까 해양 도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토론 시간에 또 토론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PPT 김구영 박사 PPT 사용하죠? 그럼 다 듣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 토론하고 나오죠. 강수님은 제가 아무도 안 했어요. 수고했습니다.